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현재는 52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놀라운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매성으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주말간에 51K까지 내려오면서 롱 포지션을 모두 정리했던 비트코인은 이후에 52K와 53K의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들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3K 근처에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들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현물상으로 봤을 때도 비트파이낙스의 51K의 새로운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매도벽 같은 경우는 12.5K에 있던 매도벽이 사라지고 53K의 매도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1K와 53K 사이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철저하게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펀딩 비율 히트맵을 봤을 때, 그러니까 펀비가 양펀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금과 이익금을 계속해서 거래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숏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들한테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9천억 정도가 털린 그 시점 이후에 한 달 동안 굉장히 잠잠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50K를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새롭게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아주 과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과열이 많이 됐을 때는 보시게 되면 언제나 한 번 정도씩 돈들을 다 세력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다만 기간을 예측하는 거는 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욕, 탐욕,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넣고 있고, 에너지는 반드시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단초가 될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변동성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의 이제 선물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이외에도 현재 비트코인이 52K까지 올라오고 나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테이커의 볼륨량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 현물을 매도할 때 매수하려고 하는 테이커보다는 매도하려고 하는 테이커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다. 비트코인 가격이 51K까지 내려갔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시장에 매도 물량이 던져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여러분들께 이걸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리려고 해도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가격 하락이 51K까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한 6,000개에서 7,000개 정도 던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트가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을 정리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채굴업자들이 던지는 물량 자체가 조금씩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를 봤을 때 앞에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채굴업자들도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고, 개인들은 뜨겁게 선물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를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아직도 플러스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는 플레이어들, 참여자들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선물 시장이 점점점 더 과열이 되고 있다.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서 이걸 세력들이 돈을 가져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게 선물 시장의 그림이고요. 하지만 그 시기, 기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게 되면 현물 매수세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코인베이스에서는 아직도 프리미엄이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상충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52K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51K 근처에 롱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다, 이걸 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50K, 51K를 건드리고 갔잖아요.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선물의 흐름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리테일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 고래들,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은 엄청 큰 고래예요. 비트코인을 100개씩 사고 있는 고래가
사람들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시장에서 테이커의 움직임을 보는 거하고 이런 고래들은 그냥 시장에서 안 사고 OTC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비트코인이 매수가 많은지 매도가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시면 기관들 같은 경우도 CME 비트코인 퓨처 OI를 봤을 때 어떤 불장 때보다도 더 많이 OI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소식 뉴스에 OI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기관들이 포모를 느꼈던 건데 그 뒤에 일부 식었죠. 이때는 GBTC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좋지 못할 때 잠깐 식었다가 다시 비트코인 관련돼서 기관들이 달려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52K의 비트코인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업자들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고 물량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새롭게 쌓이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의 밸런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그리고 비트코인을 아예 그냥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 비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얼마나 크게 불장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에 조금 지쳐가지고 힘들 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호들 웨이브 쇼텀 홀더들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쇼텀 홀더들이 머리를 들었고 머리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전에 들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쇼텀 홀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쇼텀 홀더들이 들어왔을 때 롱텀 홀더들이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롱텀 홀더들이 던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롱텀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쇼텀 홀더들한테 던지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게 시작점, 아주 극히 시작점인 상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UTXO의 에이지 밴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쇼텀 홀더를 반대로 뒤집은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짧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쇼텀 홀더들한테 분배하는 이 시점이 불장의 시점인데 이게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점 더 많이 올라간다. 즉 쇼텀 홀더들 즉 내 주변에 있는 코인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시장에 아주 조금씩 아주 일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정량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쇼텀 홀더들의 서플라이가 증가하고 있고 머리를 들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를 들고 더 위로 올라갈 때 진짜 불장이 온다. 진짜 불장이 온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움직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작되어 있는 초기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즐길 준비를 해야 되고요. 더 보시게 되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리테일들이 세력들한테 고래들한테 비트코인을 다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비트코인을 1개에서 10개 정도 들고 있는 지갑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서도 정신 차린 개인들인 거죠. 개인들이 드디어 비트코인을 순매수, 순유입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은 아까 쇼텀 홀더들이 머리를 든 것과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 쇼텀 홀더들 그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1개에서 10개 정도 들고 있는 홀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정량 지표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코인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코인을 점점 하기 시작을 한다. 아주 의미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나 시작점일 수밖에 없는 게
불장이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업비트,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나 먼슬리 액티브 유저 숫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의 다운로드 숫자를 봐야 되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가 36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장이 되면은 늘 10위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불장이 시작이 되지 않은 극초입이다. 쇼터몰드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세 단계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조금 알고 있는 스마트한 개인들이 조금 일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뒤에는 과거 코인을 했던 사람이 들어오고, 그 뒤에는 정말 코인을 하지 않았던 그냥 유저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가 약간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 1월 달까지 과세 시기를 정했었는데 그걸 추가 2년을 연장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총선 공약으로 나왔다고요. 영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댓글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시면 저는 무조건 그 부분을 다 지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코인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상자산이 과세가 유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총선 정말 무섭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이 있는 해고, 그러다 보면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근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돈이 풀리는 거죠. 과세라는 게 세금을 덜 매기는 거니까. 근데 세금을 덜 먹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게이트가 한국은 알트코인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맞습니다. 이 메가불장으로 가는 아주 좋은 준비 과정이 되고 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생성형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그게 공개가 되면서 이 AI 시장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덩달아서 AI 크립토 시장도 같이 뜨거운데, 사실은 AI 크립토 관련돼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멤버십이 안 되는 드리긴 했었는데, 너무나 뜨겁게 AI 코인들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AI 코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 조금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AI 코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AI 코인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그 분야는 디핀 분야일 거고, 디핀 분야는 특히 GPU 관련돼서 많은 쓰임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는 AI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AI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큰 추세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이 7,200만 원을 회복할 때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1억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금 투자를 약간 원래 되게 선호하셨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 투자보다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올인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6월 달에 부자 아빠는 비트코인이 1억을 찍을 거다. 근데 7,2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이야기를 진짜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28K 때도 했었고,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